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정치인들은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한 정치인은 한국이 자국의 경제와 기술로 부를 쌓았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죠. 당장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식의 태도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지원을 당연시하며 강하게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태도에 대해 어느 미국 국적의 기자가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기자로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외교 이슈를 취재해 왔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외교적 갈등과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 동료 기자들 중 일부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역할을 되돌려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까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 기자들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북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히 코르순스키가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한 사건은 그 자체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특히 피해국의 반응은 강도 높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르순스키 대사는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는 외교적 행보를 기대하던 중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어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상징이 담겨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는 매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자 각국의 다양한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전쟁 범죄자들을 기리는 신사에서의 참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본 국내 우크라이나 후원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개인 후원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지만 더는 지원을 멈출 것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우파적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일본의 우익 보수층의 영향력에 대해 일종의 우호적 시선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군국주의적 입장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보수층과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추가적 지원을 바라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로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행보를 보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이번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어요. 이 문제가 민감하다고 느낀 것은 기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또한 이번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순장즈 소장은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가 기억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픈 역사를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며 우크라이나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 전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대사의 발언과 행동들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히로히토 일왕을 파시즘의 상징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게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측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으며 일본은 자국의 일왕을 파시즘과 연관짓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르순스키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히로히토 일왕은 전쟁과 파시스트 활동과는 무관하다라며 일본 측의 입장을 변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우크라이나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게시물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전부터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측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일본의 원조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활발하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경제적 지원 규모는 7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소속해 있는 언론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치에 봉사하는 외교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9월 3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다수 국가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징적 날짜에 우크라이나가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이를 위해 역사적 민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무시한 듯한 결정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냉소와 반발만 키울 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문제는 끊이지 않았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공한 포탄 양은 놀랍게도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러한 한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155mm 포탄은 전투에서 필수적이지만 미국조차도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계속 싸우려면 매달 약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했지만 미국은 그 양의 일부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포탄을 많이 보유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미국과 협력해 우회 지원이라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포탄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여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미국을 거쳐 포탄을 공급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포탄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의 포탄이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대해 감사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사들의 태도는 한국의 지원을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우크라이나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도움과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동료들도 이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저의 언론사 국장님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무기나 탄약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해준 포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크라이나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며 지원을 받는 입장임을 명심해야 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일부 대사들이 과거 여러 차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한국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에 따라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러한 지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기회에 감사와 존중의 자세를 갖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지원은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전쟁 상황에서 우방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고 한국이 제공한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은 전쟁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는 양국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지원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감사의 표시가 없는 우크라이나의 반응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줄일 가능성을 암시하며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가 이 신호를 간과한다면 한국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군사적 지원의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쟁 당사국도 아니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도와왔고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회이자 동맹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로 한정 짓는다면 이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겪게 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세금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단지 군사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인도적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중요한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가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와 기술 발전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 잡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한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이는 서방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단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원이 단순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소중히 여겨야 할 외교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상대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상황을 잘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